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13에서 14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5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후나 종교, 문화, 또 사람들이 처해 있는 자연 환경에 따라서 생활 모습들이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보았던 파푸아 뉴기니의 고산가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집 형태로서 주위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라든지 풀 이런 것들로 집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집을 짓게 된 이유는 땅에서 열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온도도 굉장히 높고 비도 많이 내리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습기를 피할 수 있게 좀 높은 곳에 집을 짓게 되었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려고 나무 기둥을 세워서 바닥이 땅에서 떨어지게 집을 지었죠. 또한 지붕도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경사를 가파르게 만들어서 이렇게 기후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의 사리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의생활 중에서 인도 지방에서 입는 사리, 이렇게 생긴 옷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 인도 여성의 전통 복장입니다. 사리라고 하는 인도 여성의 전통 복장인데요. 길고 넓은 천 한 장으로 만들어요. 천의 한쪽은 허리에 감아서 매고 다른 한쪽은 어깨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밑으로 늘어뜨려서 입습니다. 두르는 방법에 따라서 입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자, 한 장의 천으로 입는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방법인데, 힌두교의 가르침 중에서 옷감을 자르거나 바느질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종교적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이 힌두교 신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전통 목장, 힌두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생활 방식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터키의 전통 음식 케밥. 터키의 전통 음식 케밥은 얇게 고기 조각을 썰어가지고 구워서 이제 먹게 되는데, 터키의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터키는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다 보니까 이따 여러분들한테도 잠깐 이야기를 해줄 텐데,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잘 먹지 않고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잘 먹지 않아요. 그러면 이슬람교 사람들은 그럼 뭐 먹고 살까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로는 돼지고기랑 소고기, 닭고기 이 세 가지가 가장 이제 주된 고기인데,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양고기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주로 양고기로 케밥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초원지대하고 사막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유목민들이 그 고기 종류, 육류를 쉽고 간편하게 이제 먹으려고 조각을 낸 다음에 구워서 먹던 거에서 이제 비롯된 그런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양하게 생활 방식을 갖추어 살아가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조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조사해보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로 조사를 할 것인지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둠이 좀 어렵다면 개인별로 세계 여러 나라나 지역의 생활 모습 중에서 관심 있는 것을 주제로 정합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주제를 좀 정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은 힌두교에선 왜 소고기를 먹지 않을까? 이러한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막연하게 들어는 보았을 거예요. 뭐 인도 지역 국가들, 특히 인도를 비롯한 힌두교 지역에서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심지어 길거리에 소가 지나가면 자동차들이 소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소한테 절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결과를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주제로 정한 생활 모습, 힌두교에서는 왜 소고기를 먹지 않을까? 아, 혹시 종교적으로 소한테 절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 걸로 보아서 막 소를 예상.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긴다.
혹은 오히려 반대로 소를 신성하다기보다는 무서운 동물로 여긴다. 소를 먹으면 굉장히 뭐 가족에게 큰 벌이 떨어진다든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세 번째, 조사 계획을 세워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한 내용이 이제 맞는지 혹은 아닌지 예상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할 내용과 방법을 정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힌두교에서 소고기를 먹은 사례가 있는지, 혹은 힌두교에서 소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자,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해보고, 방법도 뭐 책을 통해 조사를 해본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해본다든지 여러분들이 방법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조사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했으면 그 수집한 자료를 이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예시로 조사를 해본 자료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조사 계획서, 몽골의 게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몽골 사람들이 게르를 이제 짓는 것을 보았죠. 자, 몽골 사람들은 왜 게르에 살까요? 자, 게르는 이동식 가옥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동식 가옥보다는 이렇게 한 지역에 고정해서, 사람들도 여러분들 이사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사 자주 다니는 거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사를 하려면 집에 있는 짐을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잖아요. 상당히 이제 번거로운 이제 그런 일인데, 몽골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굉장히 수시로 아예 집 자체가 언제든지 집을 정리를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이제 하고 결과를 예상을 해봅니다. 왠지 몽골 지역의 지형 혹은 기후와 같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한 친구도 있고, 두 번째로는 몽골 지역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주로 하니까 이런 유목 생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조사 계획을 보면 어떠한 내용을 조사할지, 당연히 몽골 지역의 지형 기후와 같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몽골의 지형이라든지 기후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몽골 사람들이 유목생활, 언제부터 유목생활을 했으며 그들이 유목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얻고 또 유목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인지,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 알아봐야 되겠고, 게르는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게르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도 알아볼 내용이 되겠네요. 조사할 내용이. 자,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인터넷을 검색하는 방법, 혹은 관련한 도서와 우리 여러분들 사회과 부도 책이 정말 잘 나왔어요. 사회과 부도 책이 진짜 웬만한 자료가 다 있어가지고 정말 사회과 부도 책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백과사전이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조사할 계획을 이렇게 이 친구들이 세워 보았네요. 자,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계획을 해서 자, 조사한 그런 결과를 발표를 하면, 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몽골의 게르. 자, 사랑 모듬. 자, 몽골 유목민들은 게르라고 불리는 집에 삽니다. 이러한 주거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 국토의 대부분이 평균 고도가 높은 고원지대이고, 고산지대. 근데 고원지대는 약간 좀 평평한 곳을, 좀 높은 해발 고도는 높은데 땅이 좀 평평한 곳을 고원지대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몽골의 지형에 이어서 이제 몽골의 기후입니다. 영강수량은 적은 편이고 계절별로 기온차가 크다.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다. 자, 유목 생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았네요. 자, 겨울은 길고 비가 적게 내려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건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삼국시대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한강 유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강 근처에 농사를 짓기가 좋아서 그 근처에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세계적인 그런 문명 발상지들도 보면은 항상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물이 있는 곳 근처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농사를 지어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짓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초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먹는 짧은 풀이 자라는 초원이 있어요. 초원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는 유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게르의 특징과 생활 모습도 여기 잠깐 보면, 이제 게르의 생활 모습을 이제 보여주려면 이왕이면 유목민들은 여름 집터로 이동해
게르를 세우는 중입니다. 게르는 유목 생활에 맞게 운반이 간편하고 조립과 해체도 복잡하지 않죠. 둥근 뼈대에 양털로 된 두 겹의 펠트를 덮은 다음 끈을 이용해 단단히 묶으면 됩니다. 10월 초까지 살게 될 여름집이 1시간여 만에 완성됐습니다. 초원의 게르에서는 말린 솥등을 연료로 사용해 난로에 불을 지피고 음식을 한다. 금방 타버리는 단점은 있지만 연기가 없이 깨끗하고 화력도 좋다. 연기가 없이 깨끗하고 좋다. 굉장히 좋은 연료겠네요. 자, 뿐만 아니라 그 게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런 전반적인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게르의 특징이라든지 생활 모습을 굉장히 잘 설명을 했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몽골에서 산다면 정말 이런 딱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집보다는 이렇게 게르 같은 이동식 가옥이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농사를 짓기는 어려운데 가축을 기르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축들을 데리고 만약에 집 근처에 있는 풀이 다 떨어졌어. 그럼 멀리 가야 되는데 가축들을 데리고 멀리 나갔다 오기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예 집을 이동을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던 몽골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그런 생활 방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냈네요. 자, 게르는 몽골의 지형과 기후에 따라서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 몽골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죠.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몽골 사람들에게 적합한 주거 형태입니다. 사람들은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집을 짓습니다. 집의 모양은 지형과 기후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조사를 한 친구들의 보고가 있었네요. 또 다른 조 친구들도 한번 간단하게 본다면, 자, 이누이트족, 한때는 에스키모라고 했던 북극 근처에서 사는 그런 민족입니다. 자, 이누이트족은 한대기후가 나타나는 캐나다 북부, 알래스카, 그린란드, 굉장히 추운 지방에 사는 그런 민족이에요. 북극 지방에 살고 있으며 북극 지방에서 살고 있는 이제 술록, 바다 표범 이런 것들을 사냥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냥이 이제 주된 이들의 그런 생계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는 동물의 가죽과 털이 되겠네요. 자, 동물의 가죽과 털로 만든 옷으로 이제 겨울을 납니다. 북극에서 살고 있는 그런 동물들의 털이니까 아무래도 추위를 좀 잘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 옷의 재료 그리고 모양은 사람들이 사는 곳의 그렇죠, 자연환경과 생활 방식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 음식에 대해서도 다뤄보았네요. 자, 멕시코의 타코. 자, 멕시코는 마야 제국 등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마야 사람들은 신들이 옥수수 가루를 빚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을 정도로 옥수수를 중요하게 여겼다. 사람을 만들 때 옥수수 가루로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다면 옥수수는 굉장히 사람에게 그런 필수적인 그런 작물이라고 생각했겠네요. 그래서 요즘에도 멕시코 사람들은 옥수수 가루를 반죽해서 얇고 동글납작하게 구운 토르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띠아, 네, 또띠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거 타코 여러분들 아마 보거나 먹어보거나 들은 적 있을 거예요. 타코, 퀘사디아, 브리또 다 이런 또띠아 관련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와 관련된 음식도 굉장히 많아요. 세계에는 자신이 믿는 종교에 따라서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은 소를 성스러운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소를 죽이거나 먹지 않는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기도문을 외우지 않고 잡은 고기, 술 등을 먹지 않는다. 여기 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선생님이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선생님이 이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힌두교에 신이 엄청 많아요. 신이 수억 명이 있습니다. 힌두교에는 수억 명의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억 명의 신 중에서 가장 이제 주된 신으로는 3대 신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3대 신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신 브라마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브라마가 창조한 이 세계를 이제 유지를 시키는 잘 이끌어가는 유지의 신 미슈누가 있습니다. 창조 유지. 자, 이 세상은 창조가 유지가 됐으면 언젠가는 파괴가 되기 마련이죠. 마지막으로 파괴의 신이 있는데, 파괴의 신은 이름이 너무 강렬해서 선생님이 이건 차마 입으로 불러주진 못하고 그냥 여기 타자로만 적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괴의 신이 있어요. 이름이 엄청나게 강렬합니다. 그래요. 파괴의 신 이름 여러분들도 너무 자주 부르지 않도록 하세요. 그냥 이렇게 알고만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세 번째 파괴의 신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괴의 신에게는 부인이 있어요. 부인 이름은 파르바티. 아들도 있습니다. 아들 이름은 가네샤예요. 굉장히 이제 파괴의 신답게 굉장히 좀 파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부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이 파르바티 이제 부인이 목욕을 하러 가면서 아들인 가네샤한테, 아들아, 나 목욕할 거니까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잘 막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네샤가 자기 엄마 목욕하고 있으니까 이제 잘 막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가네샤한테는 아버지, 파르바티한테는 남편인 이제 파괴의 신이 와가지고 이제 파르바티 자기 부인한테 볼 일이 있어요.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얘기가 있대요. 근데 이제 아들이 안 돼요. 지금 엄마가 목욕한다고 오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급하게, 아니 야 아빠잖아. 좀 잠깐만 좀 나와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가네샤가 끝까지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파괴의 신이 이제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아들이 이제 뒤통수를 한 대 때렸는데, 물론 여러분들 때리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힌두교 정말 이제 수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고 신들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아들 가네샤의 머리가 날아갑니다. 머리가 날아갔어요. 근데 이제 파르바티가 목욕을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아니 남편이 아무리 파괴의 신이지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아들 머리를 날렸어. 그럼 쓰나. 그래서 이제 엄청 이제 울고 슬퍼하고 하니까 이제 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부인을 달랠 겸 지나가는 코끼리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코끼리 머리를 떼서 아들의 머리 위에 달아줬어요. 그랬던 일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그런 신인데, 저 파괴의 신이 인간 세상의 현신이라고 합니다. 현신이라고 해서 인간의 세상에 가끔 한 번씩 나타나요. 인간의 세상에 한 번씩 나타나서 좀 인간 세상에 좀 이런 점은 내가 바로잡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어느 정도 살짝씩 개입을 약간 합니다. 자, 그때 이걸 현신이라고 하는데, 이 파괴의 신이 가장 즐겨 변신하는 그런 동물의 모양이 바로 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파괴의 신이 소로 자주 이제 현신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저기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저 소가 사실 그냥 평범한 소가 아니고 저 파괴의 신이 지금 현신한 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저 소한테 내가 공격적으로 대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 소를 뭐 잡아먹는다든지, 그런 상상을 하는 자체가 엄청 큰일 나는 거예요. 파괴의 신 잘못 건드렸다가 무슨 일 당할 줄 알고. 자,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소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좀 금기시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힌두교를 이제 열성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소를 보면은, 저 소가 우리 파괴의 신이 현신한 거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며, 뭐 소한테 절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이겠죠. 굉장히 힌두교를 열성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라마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슬람교에서 이제 9번째 달을, 우리는 1년 12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슬람 달력으로 이제 9번째 달을 의미를 하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해가 떠 있을 때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껴보고 스스로 인내심을 키워 신앙심을 굳건히 하려는 뭐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라마단 기간에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서 막 음식을 먹거나 물 마시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상당히 금기시된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해가 떠 있는 기간에 이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니까 음식은 이제 언제 먹을 수가 있냐면 해가 진 다음에. 근데 이제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해가 떴죠? 먹으면 안 돼요. 점심에도 해가 떴죠?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저녁에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구나 이런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런 걸 많이 봤겠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뭐 이집트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월드컵을 참가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월드컵 기간이 뭐 월드컵이나 뭐 커다란 그 스포츠 행사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경기를 시합을 뛰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하필 라마단 기간이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선수는 이제 몸이 재산이잖아요. 정말 그 큰 시합을 앞두고 영양을 든든히 채워야 되는데 해가 떠 있는 기간에 막 먹지 않아. 막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슬람교 사람들의 그런 딜레마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은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여러분들이 들어보았습니다. 한번 라마단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이슬람권에서 오늘부터 금식성월, 즉 라마단이 한 달간 시작됐습니다. 라마단은 이슬람 역법상 9번째 달로 무슬림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식사하지 않습니다. 식사뿐 아니라 물을 마시거나 껌을 씹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금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음악과 춤과 같은 유흥도 금지됩니다. 이 기간은 거짓말이나 남에 대한 험담, 저주와 같은 말도 삼가야 합니다. 몸과 정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최대한 자제하고 불우이웃을 돌아보면서 신의 뜻을 되새기는 성스러운 기간입니다. 라마단 금식은 무슬림이 지켜야 하는 5가지 종교적 의무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처럼 국제적인 도시에선 라마단 기간엔 평소 허용되던 호텔 내 술 판매도 잠시 중단됩니다. 일부 식당에선 어두운 커튼으로 가린 채 점심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자연환경 외에도 풍습, 종교 등 이런 것들을 자연환경이랑 여러분들 좀 약간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교되는 개념으로 인문환경이라고 합니다. 인문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방법 혹은 조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